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는 논쟁은 수년 전에 알이 먼저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어떤 새가 닭이 되기 위해서는 부화 후에는 닭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알인 상태 내에서는 다른 최초의 유기체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가는 미술만평 124회차 박정수입니다.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요. 미술시장의 마케팅에서 예술가를 먼저 알려야 하느냐 아니면 예술작품 마케팅을 우선해야 하는 문제가 최근에 시국을 정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술가의 마케팅의 정점을 호당 20만원으로 한 달에 50호 이상 작품 2점 이상 2년 가까이 꾸준히 판매되는 것을 최고로 기준점으로 삼아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미술시장에서 이 정도의 시장을 확보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례에 따라서 나이도 다양하지만 과거를 한번 되짚어보면요. 2005년과 2007년을 기준으로 삼아볼 때 나이로는 40대 중반에서 많게는 50대 중후반의 나이가 대체적으로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물론 1995년, 1997년을 봐도 양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비슷합니다. 1990년대 중반에 자리했던 40대 중반 이후의 화가로는 최호철, 이불, 황창배, 이정우, 김재학, 이동기까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죠. 정점에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80년대 민중미술과 사회적 관점으로 활동했던 신재남, 강요배, 신학철, 박불동, 김호석, 이목상, 한만영 등의 화가들도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었죠. 지금은 많은 상위로 올라가 있죠, 이분들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점을 나타내기 위한 40대, 50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과 2007년에는 양상이 좀 많이 바뀝니다. 이 시기에는 2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의 화가들이 주목을 받습니다. 홍경택, 최우람, 최소용, 안성아 등이 경매나 아트페어를 통해서 눈길을 끌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정연두, 이동재, 윤병락, 권기수, 도성욱, 강형구, 사성욱 등의 화가가 아주 활발한 활동을 했었죠. 이때가 우리나라의 미술시장의 활성화 처음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기를 물론 앞서 거론된 화가들과 함께 비싼 작품으로는 김한기, 이우환, 정광영, 정상화, 이대원, 장욱진, 김종학, 김형근, 유영국 등 국제관 화가들이 대단히 많이 활동하고 있었죠. 이들의 명맥으로 인해가지고 2015년과 2017년 사이에 미술시장을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술시장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경험을 해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경험치라고 하는 것은 경험치일 뿐이지 어떤 그림이 성공할 것이다, 어떤 그림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그러면은 현재 미술시장이 활성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미술시장에서 예술가가 몸값을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험치에서 오는 것이지 이렇게 마케팅하면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도 소속 화가가 있고 전속 화가가 있습니다만 알아서 벌써 제가 빌딩 매치 세웠겠죠. 어떤 경우라도 마케팅을 아무리 잘해도 예술 작품이 맞춰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예술 작품에 대한 선호도는요, 조직과의 관계, 특정 집단과 사회적 요건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경향이 것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나 상황이 예술 형식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미술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들의 첫 전시와 작품을 처음 시작하는 것을 1기, 작품의 이미지가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는 것을 2기, 화가와 상관없이 리세일되는 시기, 이걸 3기를 보고 작품 이미지와 상관없이 화가의 이름만으로 작품이 판매되는 것을 4기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4개월 정도 되면은 호당 20만원, 25만원이 50호짜리 한 달 2점 이상, 2년 이상 꾸준히 판매된다. 그것을 4기로 본다는 것이죠. 1기에서는요, 예술 작품보다는 예술가 활동을 우선해야 합니다. 미술시장 또한요,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상대방 누군가가 같은 직업군이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발전이 몹시 어렵습니다. 전시 오프닝 품앗이를 해라. 남의 전시장에 찾아가서 수인사하고 자리를 지켜주면 내 전시장에도 그들이 찾아와 줍니다. 화가들이 너 화가야라고 서로 칭해야 합니다.
말은 작가님 하면서 속으로는 에이씨 아마추어가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요 SNS라고 사회관계망 서비스 덕분에 혼자 예술가일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만의 그룹을 형성하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시기입니다. 미술협회나 예술동호회, 미술단체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것이 이러한 이유들입니다. 최근 영향을 보면요 동호회나 동문회 이런 소집단, 소그룹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고 할 수 없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 사람들은요 한국미술협회에 가입을 하려고 애를 쓰죠. 그렇게 되면 화가취급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 10년쯤 하면요 개인전 3회에서 5회 정도 했고요 단체전 100여 회 했겠죠. 그러면은 슬그머니 이제 2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2기에서는 작품 이미지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대량의 작품 수가 필요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다작은 많은 작품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작품이라고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죠. 물론 작품 수령보다 더 많은 시간의 공댕이 무게는 필수 요건입니다. 앞서 거론된 많은 화가들의 작품들은요 시간 투자와 물질 노동력이 상당한 작품들이 그들의 세계를 구축시켜 왔습니다. 남들과 다른 독특한 도형 세계를 추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화랑미술제에 나타난 20대, 30대 초반에 많은 작가들의 작품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독특한 새로운 것들을 많이 그려냅니다.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부각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해서 40대 초중반 즈음에 이르기 전에 400여 점 이상의 작품이 남에게 판매되어야 합니다. 그 정도 되어야 리세일이 시작되는 3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난 회차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많은 이들이 본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어야 리세일 시장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작품이 잘 팔리면 문제없습니다만 웬만해서는 여기까지 오기까지요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버티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작품에 대한 열정이나 예술활동으로 노력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문제가 형성이 됩니다. 사회가 그 예술가를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것은 운도 따라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과 자기 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올린 가격 말고 화랑이나 아트페어에서 소매 가격으로 호당 25만원이나 30만원 정도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때부터 예술작품은 스스로가 사회활동을 하고 합니다. 작품 이미지가 복제되고요. 아트 상품이나 프린트물로 만들어집니다. 이 다음에 사기에 접어들면 집도 사고 작업실 건물도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 성공한 분들 많습니다. 40대 초중반의 화가들이 자기 건물도 사고 고급 취미도 누리기도 합니다만 60대 후반, 70대 초반이 되어서도 이기에 머물고 있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이기가 예술가의 필수 요건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기도 하지만 예술은 고상하다는 품격 높은 삶의 가치에 목적을 두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지금 약간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예술 치열한 부분이거든요. 가장 최근에 미술시장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300만, 500만 원대 그림이 잘 판매되지가 않습니다. 예술가의 숫자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가격 대비 성공 확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400만 원에 팔았는데 어느 날 인사동에 갔더니 내 작품이 70만 원에 나와 있더라. 리세일 되기 시작하더라. 이거 좋아해야 될까요? 아니면 슬퍼해야 될까요?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요. 낮은 가격이라도 거래되는 리세일에 겁먹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즐거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10년 후, 15년 후에 큰 예술가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예술가로서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꾸준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많은 작품을 해야 된다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과 다른 모양이 아니라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을 작품 세계가 필요합니다. 비교 대상이 없는 무엇을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좀